예, 안녕하세요. 최동철입니다. 10주차 세 번째 강의 네트워크 모델의 트랜스포테이션 수송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문제는요, 어떻게 상품을 필요한 장소에 수송할 것인가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급지, 그러니까 공급지부터 어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요. 이 목적지에 연결을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이 연결되는 걸 보통 공급지를 I, 그다음에 수요지를 J라고 하면 IJ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역시 공급을 한다 안 한다, 얼마나 공급한다는 사실 컨티뉴어스하게 할 수 있고, 공급을 한다 안 한다는 바이너리로 해서 뭐 할당 문제 비슷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리콰이어먼트를 맞추는 게 이 문제의 일반적인 목적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A1에서 B1으로 가는 건 X11이다. X12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저희가 풀 문제는요, 파워코라고 하는 그 전력회사예요. 전력회사고, 이 전력회사는 세 개의 파워플랜트, 발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지역, 4개의 도시의 발전소를 해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색깔을 다르게 해서 안 보이는군요. 하나, 둘, 셋, 4개의 그 전력을 수요하는 곳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각각의 파워플랜트는 제공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35 밀리언, 35 밀리언 3,500만이죠.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플랜트 포는 40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수요지마다 이제 그 최대 수요량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수요량, 디맨드는 45, 그 다음에 이게 피크 수요량입니다. 20, 30, 30 요렇게 있고, 이 발전소, 첫 번째 발전소에서 이 첫 번째 수요지로 보내는 가격들도 1밀리언당 얼마씩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발전소에서 여기로 보내는 건 88달러가 필요하고, 이 CT1의 총 그 디맨드는 45다. 그래서 사실은 X11, X12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에 할당 문제랑 비슷하게 풀면 되는데 X14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X21이죠. 21, X22, X23, X24. 네. 그 다음에 X31, X32, X33, X34를 해서 요거 썸을 해주면 45가 나와야 되고, 요거 썸을 해주면 20이 나와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썸을 해주면 35, 50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할당 문제나 여기 트랜스포테이션 문제나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썸 해줬을 때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는가, 이게 미니마이즈, 어떻게 하면 돈을 최소화시키면서도 미니마이즈 하면서도 이곳을 충족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자, 실제로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플랜트 1과 CT1은 이렇게 연결된다더라. 이건 지금 다까지 써져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문제를 하는 거고, 사실은 앞서 우리가 수송 문제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고, 사이트 할당 문제랑 별반 다르지 않고, 1, 2, 3에 여기에 0, 10, 25 이런 식, 여기가 아니죠. CT1이니까 0, 10, 25, 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매트릭스 형태로 구해지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수식화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각각의 식이 이게 디맨드, 서플라이의 컨스트레인트죠. 적어도 35 이하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플랜트 1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35 밀리언이었으니까, 밀리언 와트였으니까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거고, 각각이 원하는 양은 요거 이상, 디맨드 이상으로 공급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가격을 더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보통 디맨드와 서플라이시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트랜스포테이션 어사이먼트 문제는 조금 다른 알고리즘으로 초반에 BFS, 베이직 피지블 솔루션이나 베이직 베리어블을 정하기도 해요. 베이직 베리어블이나 논 베이직 베리어블을 정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 강의에서는 벗어납니다. 근데 학교에서 혹시 공부를 하시는 분은 그런 분들을 좀 세심하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형태의 어떤 테이블을 사용해서 그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이 문제에 대해서 코드로, 그룹이 코드를 가지고 하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문제에 들어가면 뭐 앞서서 우리가 했던 거랑 거의 동일해요. 여기에 있는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식을 요 식을 이렇게 코스트 매트릭스 형태로 잡아주고요. 각각 서플라이와 디맨드에 대한 요구 조건을 요거와 요거에 대한 요구 조건을 요거 지금 없어도 되는 거죠. 요구 조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베리어블 생성해 줘야겠죠. 베리어블은 앞서서 마찬가지로 2디멘셔널 베리어블 형태로 플랜트에서 가는 것들을 x11, x12, x13, x14를 하나의 베리어블로 2디멘셔널 어레이로 잡아주고 그 디멘셔널 어레이의 이름은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 여기 끝,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하나의 그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여기 뭐 칼럼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잘못 쓴 거예요. 칼럼보다는 이제 CT라고 치고 여기도 이제 개수값을 이렇게 상수값을 이렇게 대문자로 선언했죠. 플랜트의 값은 low가 아니라 여기 플랜트라고 적어줘서 플랜트를 하나 이동하면서 CT를 늘려가는, 그래서 베리어블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일단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이제 먼저 constraint는 supply constraint죠. supply constraint는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양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각각 플랜트마다 여기 보시면 가지고 내려올게요. 가지고 내려와서 각각 플랜트마다 그 어떻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지 모르겠는데 각각 플랜트마다 35, 그래서 그 플랜트에서 나오는 양, 플랜트 X11이죠. X11, X12, X13, X14를 요 식을 가지고 요것들을 선언해 준 다음에 이걸 킥썸을 해주고 이게 첫 번째 플랜트의 값인 35보다 작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이 한번 돌죠. 올라가서 플랜트 넘버는 0에서 1이 되겠죠. 1. 뭐 사실은 여기 1, 2라고 썼지만 그 인덱스 상으로 치면 리스트 인덱스 상으로 치면 00입니다. 여기서 이제 플랜트 2번의 첫 번째 CT로 2번에서 두 번째 CT로 2번에서 세 번째 CT로 2번에서 네 번째 CT로 가서 이게 합쳐서 50 해서 이게 sum 해서 이거의 합이 50보다 작다. 그것들이 이제 여기서 하는 거고요. 이 디맨드는 이제 크다가 되겠죠. 디맨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도시들이 요청하는 양이 45가 되고 베리어블이 있고 45가 되고 플랜트 넘버의 첫 번째 플랜트 넘버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CT 넘버들이 바뀌는 여기 플랜트 넘버들이 바뀌는 거죠. CT 넘버들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CT 넘버가 1에 대해서 플랜트 1, CT 넘버가 1에 대해서 플랜트 2, 플러스편트 1에 대해서 플랜트 3, 이게 이제 세 개 합치면 1CT에 공급되는 전기의 양인데 이게 45보단 커야 된다. X죠? 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요 킥썸을 사용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그걸 이제 콘스트레인트를 추가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옵티마이즈 시켜서 값이 나오면은 제대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나오면 뭐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1, 2로는 10, 1, 3로는 25 뭐 이런 식으로 나와겠죠. 만약에 우리가 앞에 문제처럼 여기 이제 답을 실제로 보시면 되는데 1, 2에는 10, 1, 3에는 25. 그게 여기 나오는 거죠. 1, 2에는 10, 1, 3에는 25, 그 다음에 2, 1에는 45, 딴 건 다 0이고 2, 3에는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앞에 문제처럼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 뭐 이런 식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 다 해서 뭐 하나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구하실 수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도 한번 컨스트레인트에 추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만 한 플랜트에서는 한 지역으로만 가야 된다든가 한 지역에서는 두 개의 플랜트로 갈 수가 없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가를 하면서 한번 컨스트레인트를 하면서 이 트랜스포테이션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속 문제였습니다. 뭐 수속 문제는 어사이먼트 문제랑 기본적으로 구조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제 수속 문제의 조금 더 어려운 버전으로 더미 베리어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교재에 좀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그 교재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보시고 공부하실 수 있으시면 공부를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